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주막과 시장이 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농부도,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도 날이 저물면 주막 처마 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탁한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며 그날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았죠. 하지만 주막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과 눈물이 섞이고 낯선 이와 낯선 이가 서로 정을 나누던 살아 숨쉬는 커뮤니티의 장이었습니다. 주모의 넉넉한 웃음과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은 어쩌면 우리 역사 속 가장 따뜻한 상업의 풍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또 어떻고요?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이면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부터 손수 만든 옹기와 수공의 품까지 좌판 가득 물건이 펼쳐지고 깎아달라 안 된다며 주고받는 실랑이 속에는 삶의 활력이 넘쳤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나누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군것질을 하던 그 장날의 풍경. 그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담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어귀에는 동네 슈퍼가 생겨났습니다. 작은 점포 안에는 과자, 라면, 음료, 생필품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을 만큼 친숙한 이웃이었습니다. 외상 장부에 이름 석자가 올라가고 모자란 거스름돈은 다음에 와서 받으면 그만이었던 시절. 상품의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공간에는 신뢰와 정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슈퍼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욕구도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더 편리하게 사고 싶다는 열망. 그 욕구를 거침없이 충족시켜준 것이 바로 대형마트의 등장이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처럼 수십만 가지 상품이 진열된 넓은 매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식료품을 한 번에 해결하고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 나오는 그 흐뭇함. 주말마다 온 가족이 대형마트를 나들이 삼아 찾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4시간 언제든 문을 여는 편의점입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친 직장인이 도시락을 집어들고 시험 공부에 지친 학생이 캔 커피를 사고 아침을 걸은 사람이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공간.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라는 새로운 소비의 문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편의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바쁜 현대인의 삶 그 자체를 대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효율과 편리함이라는 새로운 가치 앞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적인 교류와 따뜻한 정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이 물결은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매장까지 직접 걸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결제하고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상상을 초월하는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새벽 배송, 당일 배송으로 대표되는 초고속 물류 시스템까지 온라인 쇼핑은 빠르게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현관 앞에 도착해 있는 신선식품, 클릭 한 번으로 완료되는 결제. 이제 소비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통하며 물건을 사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표적입니다. 쇼호스트가 직접 제품을 착용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시청자가 댓글로 질문하고 즉각 답변을 받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상인과 흥정하던 그 옛날의 감각이 디지털 공간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물론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한계, 그리고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과 대화한다는 낯선 감각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소비의 풍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쇼핑과 초개인화 비즈니스의 시대입니다. VR 헤드셋을 쓰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가상의 쇼핑몰입니다. 내 아바타가 직접 옷을 입어보고 소재의 질감을 거의 현실처럼 느끼며 색상을 바꿔가며 코디를 완성합니다. 침실에 앉아있지만 가구를 실제 내 방에 배치해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더 이상 사진만 보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뒤 소비하는 시대.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생생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인공지능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AI는 나의 소비 패턴, 건강 데이터, 생활 리듬을 분석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예측합니다. 생필품이 떨어지기 전에 자동으로 주문되고 오늘 내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이 추천되며 취향에 꼭 맞는 상품이 먼저 제안됩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주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소비가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은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미래의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세계관을 몸으로 느끼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에서 체험한 것을 현실에서 완성하는 경험과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치 수백 년 전 주막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시대 주막의 따뜻한 정에서 오일장의 활기 넘치는 흥정으로 다시 대형마트의 효율과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으로 진화해온 우리의 소비문화. 그리고 이제 기술과 인간이 만나 나만을 위한 맞춤형 경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상업이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모가 나그네에게 건네던 한 사발의 막걸리처럼, 시장 상인이 손님에게 보여주던 환한 웃음처럼, 미래의 첨단 기술 역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따뜻하게 잇기 위한 도구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적인 교류와 미래의 첨단 기술이 융합된 더욱 풍요롭고 개인화된 소비의 세상.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